질문은 문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문을 가지고 있다. 그 문에 들어갈 때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박 선생하고 나하고 문이 있잖아요. 어떤 문이 있어요? 철문이 있으니까 아니면 잘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잘 통하는 그렇죠. 만약 철문이었으면 오늘 동영상이 적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동영상 보시면서 생각을 조금 따라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질문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 네.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렇죠. 지금 굉장히 딱딱하게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는 많은 걸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로 많이 하는 게 이거 네. 다 했어, 저거 다 했어. 일상을 확인하는 질문들도 네. 많고. 네. 근데 조금 의식해서 하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이제 감정을 조금 읽어주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놓쳤던 부분을 이제 확인해주고 싶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네. 박 선생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잘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질문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묻는다. 또 내지는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질문을 아주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좁은 범위에서. 보통은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사소통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이 저희한테 질문하지 않으면 저희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교수님 잘 계셨을까? 저도 박 선생 안동에서 오는데 잘 왔을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물었거든요. 오늘 안 더웠어? 이렇게 물으니까 박 선생님, 부산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특히 질문은 모르는 정보를 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질문은 던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근데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고 하는 거다. 하는 거고 의사소통이다. 그러면 좀 질문에 대한 감정이 좀 편안해져요. 누구든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잘 보시면 질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상태에서 요 상태의 질적인 비약이라고 하잖아요. 수준이 있는 걸 질이라고 해요. 그럼 문이잖아요. 박 선생하고 나하고 문이 있잖아요. 어떤 문이 있어요? 철문이 있으니까 아니면 잘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잘 통하는 그렇죠. 만약 철문이었으면 오늘 동영상이 적을 뻔했습니다. 철문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이 있으니까 박 선생은 저인데 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어야 돼. 맘대로? 똑똑똑. 그렇죠. 똑똑똑 두드리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놀이 생각나시죠? 똑똑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신부이다 하면 뭐라고 해야죠? 신랑입니다 하고 들어와야죠. 이렇게 누구든지 지금 세대가 달라서 기억도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건 그 사람인데 가는 거죠. 또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내인데 물었다라고 하면 제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여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열어줘야 됩니까? 환하게 맞으면 그럼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질문이 정보라고 하면 내가 만약 열등의식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을 꽉꽉 닫아야지. 닫죠. 닫을 뿐 아니라 아예 문을 철벽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문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생각하실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의사소통의 방식이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또 내지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또 내지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 존재를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빗장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잘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면 서로 빗장을 잘 열겠죠.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많아서 걷습니까? 뜁니까?
뛰죠.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그냥 걷지 않습니다. 너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이렇게 문을 빨리 열기도 하고 그 문 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것이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모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녀들을 제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지를 많이 하죠. 많이 해서 그 문으로 못 들어가요. 또 내지는 문을 못 열도록. 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환하게 웃어주면 아이들은 환하게 웃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하지 마라. 요즘 너무 두려운 사람이 많다. 부모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만 이것이 자꾸 쌓이면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문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갈 때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 환하게 열어주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에서 자유롭고 그래 이렇게 환하게 맞아주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뿐 아니라 어른들도 부모들도 관계를 형성하는데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요. 부모, 자녀, 부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댁과 친정 사이에 있는 거에서도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질문을 못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박 선생은 본인이 질문을 잘하는 존재인 것 같았으니까 좀 확인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질문을 많이 하지 않고 그렇죠.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았어요? 그걸 조금 이야기해 보실래요? 저는 다들 공감하실 테죠. 누군가 질문을 오기 시작하면 눈부터 이렇게 나만 안 걸려라. 다른 사람한테 질문해. 그렇죠. 이런 것처럼 질문을 누군가 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생각해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나의 무지가 드러난다는 어떤 불안감, 네. 그런 것 때문에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괜찮은 존재다라고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네 무지를 알라. 무지를 자각하는 게 배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정해. 인정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박 선생은 질문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중학교 때도 번뜩번뜩 몰라도 손을 들고 네. 요약하지 못해도 장황하게 설명하더라도 내 생각을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만 했고 질문을 하면 회피하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정형화된 답변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풍토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0세에서 3세 사이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그것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영향을 준다. 여타의 4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에 대한 내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그것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학자들입니다. 나와 주체인 나, 타인의 관계, 이 모든 것이죠. 그걸 대상이라고 합니다. 나와 대상이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질문을 잘하는 양육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양육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질문을 잘 안 하죠. 한번 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기억나시죠? 기자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기자들한테 질문을 그때 던졌는데 한국 사람 기자에게 질문을 해라. 맞아. 구체적으로 네. 손을 안 들었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국인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해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탓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결국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잘 소통이 되는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가 그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모들이 또 우리 사회가 질문을 하지 않는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3세 이전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나를 이렇게 분리를 시킬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이렇게 꿀꺽 먹는 것처럼 그걸 함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태도를 그냥 내가 소화도 하지 않고 내 안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내가 배운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박 선생님도 그렇지만 결국 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함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가 조금 이제 3살에서 좀 지나고 나면 부모와 내가 좀 구별된다는 건 알죠. 그래서 부모와 내가 구별되는 것은 아는데,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거를 내가 그대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내사라고 합니다. 오늘 2가지, 함입과 내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질문과 관련되어서 어떤 나의 가치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박 선생님. 가치관. 질문과 관련해서 네. 가치관요.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럼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면 안 돼. 뭐 이런 거라든가. 저는 그러니까 낯선 관계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분위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네, 만들려고 네, 하는 네. 그런 네. 것. 네.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기,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내사죠. 그러면 분위기가 다 편안한 때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질문은. 그럼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친해도 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관심이 끊어졌나? 그죠? 그러면 편안한 관계에는 질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내사라고 합니다. 그걸 꼭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나의 가치관으로 있어서, 어떨 때는 질문을 하고 어떨 때는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편안한 관계는 질문을 계속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함입 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는데 한 여학생이 탔어요. 학생이 아니에요. 뭐 어른이신데 치마를 입었는데, 그 옛날 저희들 고등학교 때 치마가 이렇게 후레아 치마예요. 이렇게. 요즘 그런 치마 잘 안 입는데. 요즘에 딱 붙는 치마 있잖아요. 근데 그 치마를 입고 딱 타시는데, 운전하시는 분에게 인사를 하고 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꼭 항상 인사하고 타거든요. 근데 잘 안 받아주셔서 그렇지만. 근데 그 치마를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옛날 고등학교 생각이 당연히 나죠. 이게 내사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바로 자동적으로 그 상황을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이 떠올릴 때마다 그걸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촬영을 좀 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사를 이해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금 2번째 동영상도 이미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질문은 문이다. 그 문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오도록 하는 거다. 그러므로 질문은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 질문이라는 걸 모르는 걸 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보 위주에서 사회에서 온 편협한 생각이다. 질문은 의사소통이다. 그러므로 자녀들과 의사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내가 질문을 잘 안 하는 측면이 있다. 부모가. 그거는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나 아니면 이전 나의 부모와 관련된 어떤 형식이 있다. 그것을 제가 내사와 함입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영상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감정에도 역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서 좀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자꾸 저희들이 지금 꼬리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3번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으십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촬영은 조금 있다가 쉬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